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49만 6,085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4만 449명, 완치 133만 1,400명으로 집계되어 2.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4,000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2년 연속으로 최대 명절인 르바란 귀향을 금지했습니다. 관할 장관은 연휴 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조코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르바란에도 귀향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월 6일부터 17일까지 귀향을 금지하고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만 서류 제출을 전제로 도시간 이동이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북부 말루쿠주 부칼마에라에서 코아방 공항 신터미널 개청식에 참석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인프라 구축은 물리적 발전뿐만 아니라 문명화를 이룬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자바섬 중심에서 벗어나 인도네시아 전역에 고르게 인프라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코이 대통령은 해당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을 방문해 노인들이 백신 맞는 모습을 참관한 뒤 백신 보급이 어려운 지역 5지까지 고르게 백신을 보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치료 후 회복한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자카르타에서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코로나는 치료 후 완치됐지만 다른 지병이 악화해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2주 동안 병명을 모르는 채 몸이 너무 고생했다며 컨디션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신태용 감독은 이달 초부터 코치진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심도 발열 증상과 인후 통증, 식욕 부진으로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했지만 음성 판정이 계속 반복돼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체중이 줄어드는 등 고통을 겪었습니다. 신 감독은 이번 과정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하여 코로나19 감염과는 별개로 지병이 악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코로나19가 완치되어 일반 여객기에 탈 수 있지만 건강 상태상 높은 고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자비를 들여 에어 앰뷸런스를 이용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술라웨시섬 마카사르의 카톨릭 성당 인근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범인 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28일 오전 마카사르의 대성당 부근에서 괴한 2명이 성당 밖에서 폭탄을 터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폭발은 성당 안에서 신자들이 미사를 끝낼 때쯤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괴한 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테러가 발생한 성당의 신부는 오토바이를 탄 괴한 2명이 성당 안으로 들어오려다 경비들에게 제지당했고 그러자 그중 1명이 폭탄을 터뜨렸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1명 이상의 테러범이 숨졌고 경비 4명, 시민 5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배후를 자처한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테러에 대해 조코이 대통령은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날 공격을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며 경찰청장에게 관련 조직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차관이 국가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관련 상품 거래를 제공하고 규제하는 거래소가 마련될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이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하였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내 암호화폐 투자자는 2015년 대비 23배 증가한 15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2월 암호화폐 거래량은 70조 루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탈중앙화 통화를 수용하고 무역 거래에도 이용되어 인도네시아 무역량 증가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더 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자국 내 암호화폐 투자자를 민간 운영 거래소로부터 흡수시키기 위해 국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코로나 사태 대응에 사용하게 되어 착공 일정이 미뤄진 신규 수도 건설을 코로나 백신 접종이 궤도에 오르면 다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은 하루 100만 명이 백신을 맞으면 신규 수도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은 신규 수도 법안 논의가 곧 국회에서 시작될 것이고
신규 수도의 주택, 사무실, 학교, 병원을 짓기 위한 민간 부문 계약이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간 부문 계약은 직접 짓거나 임대, 양도 등의 형태로 체결될 수 있는데 신규 수도에 최소 20만 명의 공무원과 가족이 이주할 것이라서 대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음에도 2024년 1단계 신규 수도 이주 목표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수도에는 대통령궁, 국회, 대법원, 중앙부처를 모두 옮기고 자카르타는 경제 수도의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청은 한 인도네시아 양자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탄지 복원 사업 착수를 위해 인도네시아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사무소 개소식을 인도네시아 잠비주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탄지란 나뭇가지, 잎 등 식물 잔해가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단기간에 걸쳐 퇴적된 유기물 토지로 열대 이탄지 토양과 식물들의 탄소 저장량은 일반 토양과 식물들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이번 현장 사무소 개소식의 산림청은 실시간 영상으로 행사에 참여했으며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국제협력부, 이탄지 관리부서의 관계자, 잠비주 지방정부 고위 간부, 10개 지역의 주민대표 및 잠비주 대학교의 이탄지 문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 인도네시아 산림센터는 사업단을 구성해 이탄지의 지하수 수준을 유지하고 산불로 훼손된 이탄지 복원에 적합한 나무를 심어 식생을 복원하며 지역민들의 이탄지 보호에 대한 의식 개선과 역량 강화 활동 등 현장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이탄지와 열대림 화재로 이산화탄소 배출과 대기오염이 심각한 실정으로 산림청은 한국의 선진 산불관리 시스템과 장비를 인도네시아의 보급해 산불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동부의 다가구 주택에서 새벽에 불이 나 잠자던 두 가족 10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구조되었습니다. 사망한 한 가족은 40대 부부와 3명의 자녀들이었고 다른 한 가족은 30세 남편과 임신 중인 아내, 이들 부부의 돌진한 아이, 장모, 처제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잠을 자던 중 불이 나서 제때 빠져나오지 못해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 신고 접수 후 14대의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불이 난 주택의 1.5m 폭의 좁은 도로 안쪽 끝에 있어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생존자는 새벽 기도를 하려는데 문 밖에서 엄청나게 큰 불길이 보였다며 곧바로 아들을 깨워 밖으로 나오면서 불이야라고 외쳤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건물 앞에서 세워진 오토바이 근처에서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자카르타 주지사와 동부 자카르타 시장은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인구 밀집 지역 다가구 주택에서는 전기 합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온데론델 인형을 쓰고 거리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붓다위족 문화의 상징이 거리 공연을 빙자한 구걸수단으로 이용돼 시민들의 불만과 문화계에 개선 요구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걸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60일의 징역형이나 2천만 루피아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처벌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계는 붓다위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자 문화예술 활동에 쓰여야 하는 온데론델이 거리 구걸 행위에 이용되는 것은 잘못됐으며 외국인들이 전통 문화를 오해할 수 있다며 제재에 찬성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에 한 차례 해당 구걸 행위는 금지된 바 있었으나 강력한 제재가 없어 흐지부지됐다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온데론델은 사람이 들어가는 큰 인형으로 악기 등 모든 재난을 쫓는다는 속설이 있는 자카르타 토착 부족인 붓다위족의 전통 문화입니다. 원래는 무서운 얼굴이었으나 1970년대부터 좀 더 온화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환영 행사에서 공연도 하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활용하는 등 자카르타의 상징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